시작을 해볼게요. 카레라 4 GTS 님, 이게 포르쉐인가요? 만 47세, 부인분은 46세, 약사신가 봐요. 약국 운영하시고 또 부동산 법인 운영 중이세요. 아들 하나, 제주국제학교 중학교 1학년이고 뭐 국제학교 쭉 다녔으니까 영어는 네이티브 수준. 희망 국가는 싱가폴, 룩셈부르크, 모나코. 현재 약국과 1인 법인에서 세전 월 1억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려야 하는 토지 이용료 월 3,300만 원과 대출이자 각종 세금, 뭐 많죠. 세금이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아이 하나니까 국제학교 학비, 과외비, 생활비 빼면 한 달에 약 4천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겨서 TQQQ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세요.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폭락을 해도 폭락을 할 때도 적립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나스닥은 우상향이거든요. 나스닥의 우상향을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과거가 과거에 100% 그랬다고 미래도 100%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미국 나스닥이 망했으면 아마 외계인이 침공을 했다거나 이런 정말 아포칼립스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붕괴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붕괴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 그때 적립식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다시 회복되면서 10배가 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벌써 작년에 이거 TQQQ 적립식으로 했으면은 어마어마한 그 수익률을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TQQQ 평가금이 5월 5일 기준 24억 5천 법인 명의고 부동산은 개인 명의의 아파트와 법인 명의의 건물 2개가 있습니다. 상당한 자산가세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거 보통 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건물만 내 거고 땅은 건물주 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토지는 아버님 명의인가 봐요. 그래서 토지 감정가는 대략 200억 원 정도로 역시 어마어마하죠. 이거 증여 상속받으면 근데 이제 100억 내야 돼요. 반타작. 이거 100억 현찰 있는 사람 드물거든요. 아무리 부자래도. 그러니까는 물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납을 하면은 건물을 100억짜리 건물 감정평가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강남의 부자들이 최근에 이제 제 친구들도 압구정 청담동 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면은 본가 친부모님 그거 이제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 현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이런 데 사는데도 대출 알아보러 다녀요. 그 세금 내려고. 근데 요새 은행에서 대출이 되나요? 이게 쉽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출 여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무슨 P2P 대출 알아보고 이러더라고요. 강남 부자들도.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아마 왜 양도세율이 50%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상황에 따라서 토지를 장기 보유했으면은 양도세율이 50%까지는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양도세율조차도 50%라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믿기지 않지만 정말 부자들도 굉장히 괴로움을 겪어요. 강남 서초 부자들도. 상속세 내려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끔 현타가 오죠. 내가 도대체 이 약국을 뭐하러 운영하고 있는가? 이 약국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이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좀 줄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재밌지만. 세상이 그래요, 요새. 그래서 궁금한 게 3가지. 아버님 자산이 현금이나 주식이 아니니까 이거 아버님이 영주권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해외 영주권 받아서 그쪽에 이제 한국의 비거주자가 돼봐야 돈을 갖고 나가지 못하는 땅을 못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대출밖에 없어요. 아버님이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아버님이 해외 영주권 받아서 비거주자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자산을 해외로 나가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서 해외로 나가고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 그 뭐 법인의 자산은 뭐 아드님한테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뭐 이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200억 원 감정평가의 토지니까 뭐 대출이 대충 뭐 한 100억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100억을 해외로 갖고 나가서 뭐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뭐 다 말아먹든 뭐 어떻게 하든 하고, 아버님은 해외로 영주권 받아서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돼버리면은, 자, 한국에서 실제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자산은 200억이 아닌 게 돼버려요. 나머지 대출받고 나머지 잔액 100억만 상속 증여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50억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그나마도 이제 그거마저도 더 줄이려면 이제 그 100억짜리를 뭐 어떻게 하여튼 뭐 하여튼 이미 대출 받았으니까는 아드님한테 판매가 안 되나? 뭐 내부 직거래를 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대출까지 상속을 받는 방법, 이거를 쓰는 게 최선일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금방 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토지를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과 아버님은 한국을 뜨고, 그 대출받은 금액과 나머지 한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100억 순자산이 있잖아요. 나머진 대출이고, 그 대출을 낀 순자산을 아드님이 그 승계를 받으면은 그 10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도 더 다시 뭐 쪼개고 어떠고 해가지고 뭐 단계별로 뭐 증여를 한다던가 뭐 직거래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물려받으신다라고 하면은 뭐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TQQQ 투자는 법인 계좌에서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없는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개인이 유리해 보이네요. 이런 그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낫죠. 법인도 주식 양도 차익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거 법인은 수익을 냈으니까 법인이 수익을 내면은 어쨌든 그 법인에 대한 소득을 그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하지만 아예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가 있는데 법인세를 아무리 줄이고 뭐 어쩌고 해봐야 뭐 아예 안 내는 거를 이겨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개인이 주식 거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약간 이제 숨겨진 조항들 같은 게, 이제 룩셈부르크는 단타에 대해서는 그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싱가포르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번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싱가포르나 룩셈부르크 영주권자가 그 나라에서 주식을 매매해도 주식 양도 시 대한민국 시민권자는 국외 수입에 대한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세금이니까 뭐 개개인한테는 뭐 들어오는 세금이 없는 거고, 주식 양도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되는가? 비거주자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까.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국에 세금을 굳이 납부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다만 근데 그 주식 거래를 한국에서 했다, 그러면은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TQQQ를 어느 시점인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해외로 나가서 뭐 인터랙티브 브로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가장 수수료가 적은 뭐 온라인 트레이딩 사이트, 뭐 인터랙티브 브로커 이런 데다가 옮겨 놔야겠죠.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래를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나라들이 뭐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모나코, 뭐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는 한국에서 좀 상대적으로 가깝고 뭐 음식 문화 이런 게 한국 사람이 적응하기에 더 좋다라는 뭐 결정적인 장점이 있죠.
그리고 뭐 겨울이 없다는 거, 뭐 추운 것보단 더운 게 좋죠.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은 싱가포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잘 사는 북한이에요. 잘 사는 북한.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교육제도라던가 이런 게 한국식이에요. 한국식이라기보다는 한국보다 더 빡세요. 더 빡센 게 정말 천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이거 요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국민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진학할 때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그때 뭐 경기중학교, 뭐 서울중학교, 뭐 지금은 이제 다 경기고 서울고 뭐 옛날에 이렇게 막 유명하던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뭐 사대문 안에 무슨 뭐 몇 대 명문 이거 다 시험 보고 들어가야 돼요. 국민학교 졸업할 때.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시험이 있었어요. 이미 그때 줄을 세우는 거예요. 200점 만점인가? 그래서 연합고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합고사 점수 잘 못 받는 애들은 이거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대일, 대원, 외고 이런 데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명문학교가 아니었어요. 이 고등학교가 뭐 전기,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가지고 그냥 보통 학교가 전기였나? 보통 고등학교 일반 인문계나 뭐 이런 데들이 뭐 전기 고등학교인 거고 무슨 막 어디 막 특지고 뭐 세종고등학교 이런 데가 강남에서는 특지고 뭐 이런 걸로 분류가 돼서 후기로 분류가 되고 즉 일반 연합고사에 떨어진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 대일이나 대원외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북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거기를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근데 강남에서는 믿기지 않지만 연합고사에서 뭐 점수 떨어진 애들이 대일외고 이런 데를 가고 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싱가포르는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런 연합고사 같은 걸 봐요. 이미. 그래서 애들이 공부 진짜 빡세게 해요. 물론 공부를 빡세게 한다는 게 한국식 문제풀이 반복 숙달 이런 공부기는 하고 또 뭐 싱가포르에서 배우는 영어가 뭐 사실은 싱글리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뭐 고급 영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이 뭐 읽고 쓰고 뭐 이런 거 다 잘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제일 좋다는 뭐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뭐 NUS 뭐 이런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다니는 애들 붙여놓고 영어 그러니까 못하는 영어는 절대 아닌데 좀 약간 뭐 제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기는 한데 약간 우스꽝스러운 싱글리시를 구사한다는 거죠. 뭐 아무튼 그리고 또 그런 학교 나온 애들이 분명히 아시아에서 명문대학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뭐 무슨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활약이 아주 뭐 두드러지다던가 뭐 차라리 인도나 이런 데처럼 아니면은 뭐 노벨상이 뭐 막 쏟아져 나온다던가 아니면 대단한 기업이 싱가포르에 뭐 생겨난다던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싱가포르의 단점, 즉 유교적 어떤 화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유교 문화도 사실은 싱가포르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가 불가능하다. 이게 부동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뭐 임차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분하고 똑같아요. 토지는 내가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이 아니에요. 토지는 뭐 되게 99년 뭐 사용권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건물만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99년 제한이 있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완전히 프리홀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단점이. 그래서 자산의 영속성까지는 보장받지는 못한다. 워낙 싱가포르가 쪼매나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차드 로드가 제일 중심지인데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룩셈부르크가 더 유리하고 모나코도 약간 싱가포르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작으니까 내가 어떤 안정적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산을 어떤 파킹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룩셈부르크는 그거보단 크거든요. 싱가포르나 모나코보다는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네. 그렇죠. 한국 세금이 사실은 약간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 자산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금이 센 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려주신 조건에서 룩셈부르크하고 모나코.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유리해요. 모나코는 이게 막 아주 안정적인 국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실제 가보면 아시는데 되게 조그매요. 모나코는 바티칸 시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는 내가 조금만 걸어가면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가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모나코의 어떤 자치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기는 하지만 프랑스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약간 부속 국가 같은 막 뭐 식민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완전하게 독립국으로서는 룩셈부르크가 가장 확실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라면은 룩셈부르크를 택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한국에 이제 사모펀드 뭐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에도 사모펀드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모펀드 하는 분들이 뭐 모나코나 룩셈부르크나 이쪽에 많이들 지금 투자하는 편이기는 해요. 하여튼 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